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주요 역세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얼마나 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옥탑방 보보스의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서울의 주요 역세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 예. 과연 얼마나 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엄청 네네. 고급 정보인데. 네네. 예, 사실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자리에 어떤 상가를 사야겠다, 또는 이런 자리에 뭐 이런 업종을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월세 수준을 알맞은 정도로 딱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상권 분석의 정답지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꼭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물론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지만,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뭔가 자영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대 입구역 한번 해보죠. 서울대 네네. 입구역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 업종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네. 우선 서울대 입구역 상권에 어떤 상권입니까? 주변 보니까 아파트 별로 없다, 그죠? 아파트 요 북쪽에 조금밖에 없고, 아파트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살고 있겠어요? 아무래도 다세대면 아무래도 1인. 1인.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싶네요. 많을 것이고, 초등학생 이상의 어떤 자녀를 키우고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무래도 좀 젊고 핫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관악구 신림동이라든지 봉천동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아파트의 가격은 비싼 지역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상권으로 보면 40대, 50대보다는 그 밑에 층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럼 괜찮죠. 거기다가 이게 2호선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 쭉 하면 강남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유효 수요가 많은. 예, 유효 수요가 알찬 지역이에요, 이런 데가.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장사를 한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급스러운 걸 팔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이를테면 뭐 화장품 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저가형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따움이라든지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에뛰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는 것들 장사 웬만하면 다 잘 돼요. 웬만하면 다 잘 돼요. 아무래도 또 젊은 층이 많이 그렇죠. 또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사례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북쪽에 보면은 여기 이니스프리 관악중앙점이 있고, 에뛰드 하우스가 여기 관악점이 있고, 그 옆에 이디야 서울대 입구역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에뛰드 같은 게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게 팔아요, 이런 자리가. 이니스프리 관악중앙점도 이거 볼까 말까. 예, 제가 조사한 내용이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치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니스프리가 전면이 넓고 굉장히 좋은 상가처럼 보이는데, 요게 폭이 되게 좁아요. 이 전면만 길고 폭은 좁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에뛰드 하우스를 지나서 있는 요 자리가 요쪽 버스 정류가 요쪽보다 입지가 조금 빠지거든요. 그 입지 가치 차이인가, 그다음에 브랜드 선호도 차이인지, 또는 뭐 영업력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출 차이가 제법 심하게 나는데, 근데 이니스프리도 200만 원 팔면 굉장히 좋은 매출이거든요. 사실 뭐 에뛰드나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이 좀 이렇게 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어떤 저가의 브랜드 치고는 이 정도 매출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 화장품 가게 월 평균 매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매장이. 예. 제가 강동구에 있는 아리따움이라는 아리따움이라는 브랜드의 점포를 하나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월 매출이 2,200만 원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월세는 400만 원이더라고요. 저 점포 수익 되게 나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주변은 워낙에 수요층이, 유효 수요가 저가형 화장품하고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다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권이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디야도 매출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네. 이디야도 월 매출이 한 2천만 원 초반대 그런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럼 이디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디야도 한 300 팔아야 맞죠. 그 이디야 60만 원 팔거든요, 하루에.
그죠? 이디야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에뛰드 하우스도 월세를 얼마 정도 내겠다고 나한테 제안이 들었고 뭐 이디야도 얼마 들어왔다. 근데 나는 저가형 화장품보다는 커피가 더 좋아라고 해서 이디야에 임대 줄 수도 있는데 길게 내다봤을 때는 상권의 성격에서는 화장품 가격이 더 낫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화장품 가격 임대 주는 게 더 좋다. 그건 아니고요. 예, 서울대 입구역처럼 봉천동 이런 동네는 화장품 가격이 더 나은 거죠. 예. 뭐 이를테면 그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니스프리, 서울대 입구 2호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점포가 매출이 얘도 2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00일 자꾸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랬는데 월 매출이 6천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 그 마진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한 2천 몇백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월간 매출 총이익이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뭐 음식점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인건비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도 예. 않고. 그런데 이 정도 매출이면 굉장한 거죠. 예. 그럼 뭐 이 동네가 다 그러냐? 아, 다 그래요. 화장품집 아리따움 서울대 있고 요 자리에 있어요, 요쪽에. 얘도 이 정도 팔고 이 라인에 화장품 가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매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월 매출 한 9천만 원 정도. 하루에 300만 원. 요 직영점이거든요. 예. 투썸 플레이스 내에서는 이 점포 장사 잘 되는 점포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네. 예. 옆에 뭐 CU 같은 것도 하루에 200만 원 팔고 이런 거죠. 그 사실 편의점하고 화장품 가게하고 수익 구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에 두 개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 어지간하면 편의점이 더 매출이 좋아요. 웬만하면 편의점 매출도 좋은데 이거는 화장품 가게 매출도 좋잖아요. 이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당에 가면 서현역 상권 있잖아요. 네네. 분당 가면 서현역 상권 가도 젊은 친구들 많죠. 네네. 거기 가면 폐지샵이 있거든요. 거기 매출이 편의점 그 옆에 있는 GS15 매출보다 더 좋아요. 거기가.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두 개의 커피숍 매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화면 보시면 요게 지하철역 출구죠. 네네. 출구 나와서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쯤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층, 3층에 탐앤탐스 커피 전문점이 있죠. 여기 보니까 24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여기 가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이 자리하고요. 요 맞은편에 보면 여기 또 커피 전문점 이 할리스라고 있죠. 네네. 예. 여기 있는 할리스 2층하고 정확하게 맞은편이죠. 그죠? 여기 탐앤탐스 2층에 있는 거하고요.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제 생각에는요. 예, 예. 탐앤탐스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좋지 않을까. 탐앤탐스 자리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거나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역 앞에 상가가 좋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자, 탐앤탐스 자리 이 자리죠. 네네. 그러면 역 앞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 동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안쪽 사람들의 동선상으로 볼 때는 한번 꺾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어디서 큰 단점이 있냐면요. 안쪽의 수요를 잡는데 굉장히 취약한 입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자리들은 이 안쪽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 요거 캐치가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안쪽 자리 있게 되면. 근데 할리스는 어떻습니까? 할리스 여기 있죠, 그죠? 네네. 할리스는 어떠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유효 수요 볼 때는 그러면 이 자리는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코너에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건 요쪽을 먹기가 되게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자면 대로변 동선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죠. 한마디로 어떤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입지는 어딥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첫 번째 코너 있죠. 그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역에서 나와서 거리가 몇 메다 중 떨어져야 제일 좋은 자리다. 아니에요. 이 할리스도 역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자리죠. 그죠? 네네. 얼마 안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왜 좋은 자리냐? 이건 안쪽 수요를 먹을 수 있거든요.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비코너 자리는 안쪽 유효 수요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자리여야 돼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 안쪽 사람들은 탐앤탐스 있는 걸 인지할 때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로는 잡힐 수가 있는데 이 상권 내에 뭐 소비를 할 때 탐앤탐스가 있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될 그냥 가능성이 지나쳐 간다. 네. 거기서 매출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날까요? 매출 차이가?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과연 몇 배나 차이가 날까요?
타멘탐스가 이 자리가 하루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만 원 초반대, 한 110, 120 그 정도 매출 나오는 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할리스는 그거보다 100만 원 많은, 그거보다 딱 100만 원 많은 하루에 210만 원, 20만 원 정도 매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거의 2배 차이죠.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상가 투자로 나왔거나 또는 임대 시장에 나왔을 때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고 임대로 들어가면서 영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든 또는 상가의 매가든 두 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출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죠. 이렇게 크게 나죠. 그죠? 역앞이라 그래도 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로변에 세븐일레븐 관악타워점 어떻습니까? 로드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화면 보시면 여기 세븐일레븐 있죠. 네. 이 큰 건물이 전철역은 요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어마어마한 업무 시설이 있죠.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죠. 그죠? 이거 매출 엄청 나빠요. 이거 그 옛날에 바이도에라는 편의점 자리였는데 그때부터 장사 되게 안 됐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배경도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점포 개발 담당이었어요. 이 지역에. 예, 관악구 점포 개발 담당이었는데 이 점포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자리입니다. 뭐 이런 빌딩에 근무한다. 네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 근무할 때 그 회사에 있다가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간다든지 네네. 식사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대로변으로 갑니까? 뒷골목으로 나갑니까? 굳이 뭐 식사를 하러 대로변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자리보다는 뒤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럼 뒤로 가면 이 뒤에 경쟁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예, 업종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로변에 있는 업무시설 사람들이요, 담배를 피거나 뭐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러 나올 때, 이 뒤쪽으로 나오기 딱 좋게 생겼는데, 뒤에 편의점 딱 자리 잡고 있죠. 거기다가 이 자리가, 아까 이 자리가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이게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아주머니 키 높이면 정도 되죠. 그러네요. 그죠? 이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이거 2층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1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1.5층 정도 1.5층 정도 네.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가기가 한 골목만 들어가면 편의점이고 하니까 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길 건너도 편의점 또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리가 진입하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죠. 그죠? 제가 강의할 때 회원님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요런 계단 몇 개 있는 것 때문에 상가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단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일어날 수 있는 매출 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 그게 일반적인 게 맞아요. 이 뒤에가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이 편의점 매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물 몇 개 건물을 독점하겠죠. 오히려 상권이 크면서 골목골목마다 경쟁점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매출 차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출이 아주 나쁜 편이에요. 한 15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파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바로 뒤에 있는 편의점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편의점 상권에 어떤 상권이 잘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주택이 좀 많은 주택 중에서도 자 질문 아파트가 좋아요, 원룸이 좋아요? 원룸이 좋지 않을까 원룸이 싶습니다. 좋겠죠. 네. 자 그다음에 숙박시설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이게 GS15 관악 봉천점이라는 점포인데요. 이 점포가 그냥 천의 입지입니다. 편의점으로 치자면 왼쪽은 원룸가죠. 그죠? 우리 뭐 최고의 입지 풍수에서 자청룡 500호 이러잖아요. 네네. 얘는 자원룸 우모텔 막 이런 거예요. 예. 오늘 또 명언 나오네요. 자원룸 우모텔. 우모텔. 네네. 앞에는 업무시설. 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이 파라솔 잔뜩 쳐놨죠. 여기가 그냥 여기 점주님이 영업도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오며 가며 또 담배 한 대 태울 수 있는. 담배 태우죠. 음료수 여기서 음료수 하나 먹죠. 먹고.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술은 여기서 먹고요. 다른 데서 치킨 배달 시켜 먹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서. 요 앞에서 치킨 예, 배달 여기서 원룸가 사람들이. 지금 로드뷰는 낮에 찍어서 낮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가 되게 그런 입지로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파라솔 잔뜩 펴고 이 파라솔 불법 아니냐고 많이 묻는데 불법 아닙니다. 예. 불법은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은 바닥에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착되어 있지 않죠. 거기다 요
안쪽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걸리잖아요. 여기 관악 봉천점 매출이요. 하루에 350만 원을 팔아요. 예. 하루 3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억이라는 1억이 얘기인데. 넘죠. 1억이 넘는 매출인데 그 정도 매출이면 거의 뭐 전체 GS15 일반 가맹점 중에서 매출 순위 한 1, 2% 정도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대로변 업무 시설이 많다. 그럴 때 우리가 대로변 업무 시설이 많을 때 그 대로변 전면지 상가를 사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로변 수요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자리 있죠. 특히 요즘에는 그 건물 내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흡연 장소가 거의 여지없이 건물 뒤편이거든요. 그 건물 뒤편에 가서 흡연하는 사람들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뭐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괜찮죠. 예. 그러면 요런데 CU 같은 그 장사가 어떻게 될까요? 저 CU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 뒤는 산으로 완전히 막혀 있죠. 네. 그죠?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이 유효 수익 어디로 가겠어요? 무조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권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철역이 요즘에 전철역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퇴근한다. 그럼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요리 나와서 뭐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요 편의점은 항상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적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동선. 예, 완전한 주동선이죠. 이 입지는 그러니까 이 전체 유효수를 잡는데 요만한 유효수를 잡는데 완전한 주동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수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넘어오는 사람 안 봐. 그냥 오직 이것만 잡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쪽에 그 다세대 다가구 이 세대수가 아주 많아가지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경쟁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상권 너무 작잖아요. 경쟁점 들어갈 만큼 상권 보려면 안 되죠. 그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안쪽에 들어가는 게 더 내실이 있군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건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 인원밖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 안쪽은 너무 적잖아요, 그죠? 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로변에 가서 오히려 횡단보도를 끼고 역으로 가는 동선에 주동선을 낀다. 장사 잘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로드뷰로 보면 장사 잘 되게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거 제가 점포개발 담당할 때 이 자리 제 편의점을 추진했던 자리인데. 예, 본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요 CU 자리인데 하루에 220만 원 팔거든요. 근데 이거 그 옛날에 여기 미니스토어라는 가게가 들어오기 그 전에 여기 제가 추진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봉청청가가 옛날부터 있던 자리예요. 2003년도에 봉청청가가 있었고 미니스토어 자리가 왜 껍데기집 같은 고깃집 있잖아요. 술 팔고 뭐 드럼통 놔둬놓고 밑에 병따콩 딱 떨어지고 네네네. 그런 술집이 있던 자리거든요. 요거 두 개를 터가지고 내가 편의점을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본부에서 이 로드뷰를 보니까 동네가 이게 좀 휑하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편의점은 뭔가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겠냐. 그래서 결제로 굉장히 미적미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받기 어렵죠. 이거 장사가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출 조사를 했는데 2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자리가 어떻게 아까 보셨던 그 큰 대로변에 큰 건물 밑에 있던 세븐일레븐보다 매출이 더 좋겠어요. 그죠? 보이는 느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얘가 더 내실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 일대가 다 장사가 잘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는 자리를 골라야죠. 코너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낀 데라든지. 횡단보도를 낀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뭐 버스 정류소를 꼈다 좋은 자리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횡단보도 때문에 이 자리가 안쪽 배후 수요의 완전한 주동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횡단보도 때문에 버스 정류소 때문에 주동선에 되는 자리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안쪽 유효 수요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좋은 동선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좋은 자리가 내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유동인구보다는 유효수요 확보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상가 투자 정보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